지금 앞에 무슨 음식들을 그렇게 맛있는 걸 차려놓으셨나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의 하루 식단을 미리 제가 받아봤습니다. 아, 이거예요? 예, 여기에 있는데요. 잘 드셔. 잘 드시네. 이거 누구예요, 이거? 이거 뭐 이 정도는 먹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하나 씨. 엄마가 전화 오셔가지고 밥 먹고 다니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맨날 뭐 못 챙겨 먹는다. 애 때문에 그러더니 뭐. 그 유하나 씨가 이거 하루 동안 드신 식단이에요. 네. 예. 새끼니까 뭐. 뭐 새끼니까 네. 물론 이제 오전에 혼자 다 드시지는 않았을 것 같기는 하지만 제가 지금 보니까 이게 탄수화물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제가 이제 어떤 게 탄수화물인지 한번 볼게요. 물론 밥도 있고요. 네. 자, 금방 말씀하신 채소가? 네, 아니, 쌈 밥은 채소. 탄수화물인 줄 알겠고. 네, 여기도 있습니다. 자, 도토리묵인데? 잡채, 예. 잡채. 그리고 여기도요. 그리고 요거트, 정말 좋아 보이는데. 반찬, 네. 어묵. 자, 여기, 여기, 어묵. 떡볶이. 아, 뭐 탄수화물 괴물이에요? 다네요. 아, 뭐 탄수화물만 먹어. 예, 거의 탄수화물만 드시고 계셨던 거예요. 엄지가족 유하나의 밥상, 탄수화물 과다 섭취. 선생님,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그 쌈채소가 탄수화물이라는 건 약간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예. 쌈채소는 탄수화물 덩어리라는 의미보다는 탄수화물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소 중에서 의외로 탄수화물이 많은 것도 함유가 돼 있어요. 당근이라든지 양파 이런 것들은 100g당 한 10g 가까이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의외로 탄수화물이 많이 함유가 돼 있고 우리가 반찬을 잘 신경 쓰지 않으면 오히려 너무 지나치게 탄수화물로 편준된 식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보시면 이 한 끼에도 지금 밥에다가 탄수화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도토리묵, 전분 덩어리인 당면으로 한 잡채, 어묵 이런 것들이 함유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집밥을 한다 하더라도 단백질이나 그다음에 좋은 지방이나 이런 것들이 좀 골고루 함유될 수 있도록 식단을 좀 잘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도 여기 빵에 채소를 많이 넣으셨는데요. 채소만 넣지 않고 항상 거기에 드레싱이나 소스가 함께 들어가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탄수화물까지도 굉장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이제 이 비만이라는 게 하나의 질병이 됐잖아요. 단지 살이 찐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비만이신 분들 보면 뭐 고지혈증이나 그 당뇨 같은 이런 병들이 꼭 하나만 오는 게 아니라 같이 고혈압. 오시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세트로 다 오는 겁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패키지인가요? 배가 나온 복부 비만을 대사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대사 이상으로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증후군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혈압도 올라가고 혈당도 올라가고 콜레스테롤도 올라가고 중성지방도 올라가고 정말 이렇게 엮여 있어서 하나를 끄집어내면 줄줄이 엮여서 나오는 그런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게 먼저 오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전당뇨가 시작됐는데 그다음에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고 결국은 혈압도 올라가고 그래서 삼고 질환이라고 그러잖아요.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 네. 네, 약을 함께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바로 배가 나와 있다. 배가 나와요. 배가 나와 있다고. 근데 더 슬픈 소식이 또 있다고 해서 백 선생님. 너무나 슬프게도 우리 여성이기 때문에 더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이 내장 지방이 있는 경우에 이 남성 같은 경우는 내장 지방이 이제 1kg 증가할수록 당뇨병의 위험도가 2배 더 올라간다고 해요. 네. 근데 여성의 경우에는 이 당뇨병의 위험도가 자그마치 7배나 더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왜 그런 거죠, 또? 이제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에는 30대 때는 복부 비만율이 19.5%인데 네. 이게 70대가 되면 53.9%로 나이가 들면서 이 뱃살이 찌는 거를 막는 게 더 어렵다는 게 좀 문제죠. 네,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은 내장 지방이 많은 게 근육을 감소시킨다라는 연구가 있거든요. 특히 그게 비알코올성 지방간일 때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술 안 먹고도 당분 많이 먹어서 내장 지방 많은 사람들은 근육 감소로 이어진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고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근육이 원래 좀 적은 데다가 단 걸 더 좋아한다면 또 근육 감소로 또 이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네. 그럼 상대적으로는 더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게 서로 영향 주는 거 아닙니까? 근육량이 줄면 당연히 이제 대사가 떨어지니까 지방이 늘어날 거고 지방이 또 늘어나서 악순환이죠. 배가 나오면 게을러지니까 운동 안 하니까 근육은 또 떨어지고 네. 이게 결국은 핑퐁을 치듯이 서로가 서로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거죠. 대체 이 내장 지방은 왜 생기는 거예요? 아까 그 말씀하신 그 집밥 때문에 그런 걸까요? 예,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잘못 먹고 있는 그 집밥. 예,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제가 밥을 잘 못 드시고 계신 사례자 2분 모시고 탄수화물 제대로 먹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방세포를 활성화시키고 내장 비만을 부르는 게 바로 쌀이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일상이 담겨 있을지 화면 보시죠.
어려서부터 뚱뚱해가지고 예쁜 옷도 못 입고 맨날 박스티만 입고 다니고 지금은 너무 아플까봐 아이들도 있는데 너무 아플까봐 건강이 많이 걱정이 되네요. 건강 때문에. 발이 등장부터 묵직하네요. 예 심상치가 않아요. 건강한 밥 드시는 것 같은데? 저거 잡곡밥 건강 좋지 않나요? 저게? 아 근데 체격이 예 범상치가 않으세요. 일식 이제 3찬 반찬이 3개밖에 없어요. 네. 암양도 많고.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글쎄요. 반찬을 잘 안 드시네요? 밥을 많이 드시고. 예, 저 밥은 몸에 좋아 보이는데. 오전 10시. 아, 일을 하시는군요. 오픈 준비. 아, 여기가 이제 샵인가 봐요. 계속 앉아 계셔야 되는 일을 하시는 그러네. 이거 뭐 보시는 거예요? 뉴스를 보시나요? 배달이다. 배달 어플. 배달 앱이에요. 예. 아니 배달이 이게 하나만 배달 안 해줄 때가 있어가지고 아, 그건 있죠. 예. 최소 배달. 아, 근데 맛은 있겠다. 아, 네. 제가 일하는데 너무 지치고 힘들다 보니까 좀 점심엔 든든히 먹자는 생각으로 좀 항상 이렇게 멋지게 차려놓고 먹으려고. 점심을 제일 잘 드시는구나. 아니, 다 반찬이 지금 다 빨개요, 그쵸? 짜고 달고 있고. 아니, 지금 드시는 음식들이 다 이게 밥을 부르는 반찬 그리고 요리들이잖아요. 밥도둑의 특징 짜거나 맵거나 아니면 맵고 짜거나. 와, 우와, 김밥 두 개. 우와. 거기다가 지금 김치찌개 같은 거랑 또. 아, 제가 오프라인에서는 옷을 살 수가 없어서 맨날 빅사이즈로 옷을 인터넷에서 사는데도 성공하는 적이 별로 없네요. 예. 제가 평소에 저 신경 써서 먹는다고 작곡으로 밥을 해서 먹고 있거든요. 오. 근데 이제 이 저녁밥이 아, 가득. 남으셔 봐. 곡인데 많네요. 어머 밥은 너무 많이 드신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잡곡밥이기도 하고요. 오늘 스트레스를 좀 받아서 잡곡이 칼로리가 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칼로리는 전혀 낮지 아, 그래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건강식을 먹으면 죄책감을 덜 느껴요. 맞아요. 건강식이니까. 와, 뭔가 운동과 식이가 병행돼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뭐가 또 와 있네요. 오, 배달인가요? 아, 다른 분. 아침부터 아침 대신 먹으려고 주문했어요. 아니 빵을 아 근데 요즘에 아침 저렇게 드시는 분들 진짜 그래요? 많아요. 아, 그래요? 가볍게 빵과 이렇게 음료수로. 아우, 가볍지 않죠. 일단 일어나자마자 첫 번째 식사로 저렇게 혈당을 확 올리는 음식을 드시는 분으로 봐서는 탄수화물 중독이 강하게 의심됩니다. 아 그리고 저 운동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 집안일을. 아, 그래 또 드세요? 아, 그래 또 드세요? 이번엔 뭐 햄버거예요, 뭐예요? 옥수수인가? 옥수수 맛있죠. 어우 그거
너무 맛있잖아요. 옥수수가 붓기도 빼주고 다이어트에도 좋다고 해서 챙겨 먹고 있어요. 옥수수는 살 안 찔 것 같아요. 근데 옥수수를 다이어트에 도움되게 드시려면 반 개 이상은 안 돼요. 아, 더구나 진짜? 이렇게 지금 탄수화물 덩어리기 때문에. 운동도 하시네. 스쿼트 들어갔어요. 오. 그러니까 많이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아니, 건강한 생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운동을 이제 개운하게 이제 씻으시고 이제 또 뭐 어디로 가십니까? 뭐 요거르트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아닙니다. 설탕이 당이 많이, 많아요. 저기에? 네. 설탕이 많이 들었죠. 저 유산균 음료 아니에요? 아니, 몸에 좋은 거 아니에요? 저 정도 사이즈라면 각설탕 6개 정도는 들어가요. 예? 아, 나 저거 두 개 한꺼번에 먹은 적도 네. 있는데. 7시 반 넘었어요. 아, 또 배달앱이네요. 애들 저녁 때 돼가지고요. 애들 주려고 떡볶이 시켰어요. 애들 주는 거 맞죠? 저희가 확인합니다. 아직까지 직접 요리를 한 번도 하시진 않으셨어요? 엄마가 그렇죠. 먼저 조금 먹어볼게. 엄마가 왜 먼저 먹어봐요? 아, 그냥. 김이상구. 아,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 맛있네. 안 들었죠? 아, 지금 애는 한 번 먹긴 먹었어요? 인제 먹네. 아, 저런 것도 시킬 수 있구나. 맛있겠다. 맛있겠다. 근데 엄마가 다 드시는 것 같은데요? 맛있긴 하겠네요. 엄마가. 제가 예전엔 날씬했어요.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살이 찌다 보니까 허리가 34까지 늘어났거든요. 좀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아, 진짜 살찌면 정말 걸어오는 짜증나죠. 것도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잘 봤습니다. 두 분의 일상이 사실 저희가 보면서 건강상에도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했는데 실제로 건강상에 큰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왼쪽이 건강한 사람의 뇌파 사진이고요. 오른쪽이 사례자 두 분의 뇌파 사진인데 그냥 봐도 색깔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이제 뇌가 굉장히 과부담을 많이 가진 거예요.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계신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상황이다. 예, 이렇게 내장 비만이 더 심각했던 이런 사례자들 같은 경우에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말고도 또 다른 검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신체 활성도 수치인데요. 먼저 정상 수치고요. 자, 두 분의 신체 활성도 수치입니다. 이거 어떤 상태인 겁니까? 이제 신체 활성도가 각각 13%, 28% 나왔는데요. 오히려 이제 젊은 분인 이해나 씨가 이제 더 젊은데도 13%밖에 지금 안 나온 상황이에요. 예. 근데 이 정도는 거의 노인 수준에 해당하는 수치거든요. 내장 지방이 워낙 많고 비만인 경우에는 이렇게 신체 활성도가 떨어지는데 예. 그래서 아무리 많이 먹어도 자꾸 피곤하고 자꾸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이렇게 몸이 죽죽 처지게 된다는 걸 이렇게 검사 결과로도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 건강 상태가 두 분 모두 좀 안 좋았던 것 같은데 또 다른 상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체험 전 이해나 사례자의 체열 검사 사진입니다. 보면은 왼쪽 사진에 보면 얼굴로 열이 굉장히 많이 뻗쳐 올라가 있죠. 이게요. 네, 그런데 복부는 굉장히 찬 편이에요. 그리고 또 다리와 발 쪽을 보시면 굉장히 차가운 상태죠. 이제 내장 지방이 복부에 이렇게 많이 몰려 있는 분들이 보면 배가 이렇게 차가워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건강한 사람 경우는 머리는 시원하고 복부하고 하체가 따뜻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제 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이제 기혈 순환이 이렇게 잘 돼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이렇게 내장 지방 때문에 전혀 기혈 상태가 올바르지 못한 안 지금 되네. 상태로 검사 결과가 나온 겁니다. 예.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지방층이 단열재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몸 안에 있는 열기가 바깥으로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나마 지방이 없는 이쪽으로 그래서 열기를 빼내느라고 땀이 흘려지는 거죠. 자, 내장 지방 때문에 순환이 잘 안 돼서 지금 문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생기는 건데 이게 탄수화물을 잘못 먹어서 내장 지방이 쌓인다는 거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을 제대로 못 잡수시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예. 아니, 근데 아까 잡곡을 드셨거든요. 네. 근데 잡곡은 우리가 건강한 밥이라고 알고 있어서 저도 마트 가면 뭐 12곡 잡곡 이런 거 사서 먹는데
괜찮은 거 아닐까요? 이런 너무 지나치게 여러 가지의 잡곡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 마이너스 건강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골고루 먹어야지 왜 그게 마이너스일까요? 이것저것 네. 많이 네, 넣어야지 여러 가지 넣어서 주는데. 더 건강해지죠. 그럼요. 그거 우리는 좋다고 먹고 있는데. 네, 물론 기본적으로 잡곡은 백미에 비해서 여러 가지 영양적인 이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잡곡은 일단 백미에 비해서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소화력이 좀 약하시거나 충분히 씹지 않으면 오히려 소화 장애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너무 여러 가지 잡곡을 한꺼번에 섞다 보면 가지고 있는 영양소의 흡수율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굉장히 재미있는 연구가 있었는데요. 이 잡곡밥을 5가지 잡곡을 섞었을 때, 그리고 17가지 잡곡을 섞었을 때, 20가지를 섞었을 때, 25가지를 섞었을 때, 이렇게 잡곡의 종류를 다양하게 해서 섭취했을 때 5가지를 섞었을 때가 가장 영양가가 좋아요. 네. 특히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잡곡이라고 해서 너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섞지 마시고요. 한 번에 섞으실 때는 한 2-3가지, 많아도 5가지 정도 섞어서 드시고, 여러 가지를 드시고 싶을 때는 끼니마다 또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바꿔가면서 드시는 이런 방법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영양적으로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정말 지금 처방이 시급합니다. 엄지 닥터스 분들이 특급 처방전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살 빠지는 밥이 따로 있다? 아니, 지금까지 밥이 살을 찌운다고 하고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라고 했는데, 그럼 살 빠지는 밥이 따로 있었던 건가요? 제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살 빠지는 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저 엄지방앗간에 나와 있죠. 그러시오. 뭐 우리 전통 밥부터 해가지고 렌틸콩이요, 뭐요? 먹을 게 많구만요. 예, 뭐 서양 잡곡까지 다 했어요. 이거 뭐 거기에다가 또 살 빠지는 밥이 또 이제 곡식이 있다는 건데, 그래서 그 얘기하는 사람 설명해봐요. 우리가 이게 건강을 위해서는 음식이 중요하잖아요. 밥 하나 바꾸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보통 밥 한 번 먹고 반찬 한 번 드시잖아요. 그럼 여기서 밥 하나 바뀌면 밥상 절반이 바뀌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곡식이 살 빠지는 밥이 될지 한번 골라보세요. 여기 뭐 이렇게 많은데 나는 느낌이 와요. 예, 딱 귀리요. 귀리. 왜냐면 얘가 생긴 것부터가 약간 귀리스럽게 생겼잖아. 귀리. 그래 보이네. 요즘 요걸로 오트밀도 많이 먹어요. 요 귀리 맞죠? 이 귀리가 물론 좋은 곡식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정답이 아닙니다. 예. 이 귀리는요, 오히려 치매에 도움이 됩니다. 이 곡물 중에 유일하게 폴리페놀 성분인 아베나스라마이드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뇌신경 세포가 손상된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 귀리 생각해보면요, 식감이 아주 거칠어서 꼭꼭 씹어 먹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 저작 활동을 하게 되는 것도 치매 예방에 도움됩니다. 귀리가 정답이 아니라면 저는 현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현미. 현미. 나도 맞을 것 같아요. 예, 현미는 왜냐면 이건 기본이니까. 현미 아니에요? 현미도 물론 좋은 잡곡이죠. 예.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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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 백미에 비해서요, 소화 흡수율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드신 분이나 뭐 소화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분들은 현미보다는 오히려 백미를 드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뭘 먹어야 돼요? 저는 수수가 어떨까요? 왜 아기들 태어나면은 나쁜 기운 물리쳐준다고 10돌까지 막 수수파떡도 해주고 하는데 뭔가 나쁜 내장 지방도 막 어이 하고 없애질 것 같거든요. 요거요, 요거. 네, 이 수수가 굉장히 좋은 잡곡이기는 하지만 오늘 주인공은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수수가 워낙 식이섬유소도 많고요. 또 폴리페놀 성분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많이 함유가 돼 있어서 콜레스테롤을 좀 줄여주는 효과, 그리고 특히 혈전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이 활용하시면 아주 좋은 곡물입니다. 그럼 여기 정의한 선생님 누구요? 거기쇼? 알려줘요. 뭐 그냥 딱 단도직입적으로다가 그냥 알려줘요. 뭐요? 여기서 네. 살 빠지는 쌀이 뭐요? 단도직입적으로 딱 말씀을 드릴게요. 살 빠지는 쌀, 이게 바로 현미 찹쌀입니다. 현미 찹쌀. 예.
찹쌀 자체는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약재로 처방할 만큼 효능도 아주 뛰어나고 또 체온을 올려가지고 이 내장 지방을 녹이는 곡식인데 내장 지방이 너무 많으면 지방이 순환을 막고 대사 순환이 잘 되질 않아서 불면증이 심한 경우에도 이 현미 찹쌀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좀 알려줘봐요. 이게 현미 찹쌀이 여기 있고 이게 그냥 현미요. 그렇죠. 이거는 두 개가 다른 거죠? 아, 예, 그렇죠. 현미는 일반 벼를 겉껍질을 벗긴 것이 현미고 이 현미를 더 도정을 하면 10분도미가 되면 그게 백미가 되는 거죠. 예, 맵쌀이죠. 근데 이제 현미 찹쌀은 찰벼를 겉껍질을 벗겨낸 것을 얘기를 하죠. 이걸 더 도정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맛있게 드시는 찹쌀이 되는 거고요. 이 두 가지의 차이는 현미 정말 까끌까끌해서 못 드시는 분, 그분들처럼 위장이 약한데 그래도 식이섬유가 좀 들어가면서 밥은 맛있으면서 부드러운 쌀이 없을까 했을 때 바로 이 현미 찹쌀이 딱인 거죠. 그러니까 현미 찹쌀로만 밥을 지으면 그게 살이 빠지는, 맞죠? 이제 그거 먹으면 되죠? 거기까지만 알려드리면 조금 아쉬우시겠죠. 그래서 찹쌀로 더 제대로 살 빠지는 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마늘 찹쌀 밥입니다. 오, 마늘 볶음밥은 제가 알거든요. 마늘 찹쌀밥은 처음 들어보는데. 마늘 좋은 건 다들 아실 텐데요. 우리가 이제 생마늘을 매일 드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마늘을 익혀서 드실 수 있는 마늘 찹쌀밥으로 꾸준하게 드실 수 있는 걸 추천을 제가 해드립니다. 입에서 냄새는 많이 안 날까요? 마늘의 그 톡 쏘는 매운맛이 바로 알리신이라고 하는 성분인데요. 이 알리신이 쌀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을 대사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특히 이 알리신이 티아민과 만나면 알릴티아민이라고 하는 성분이 만들어지는데 이 알릴티아민은 굉장히 활성화된 비타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체내에서 지방을 태우는 데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체지방을 감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거를 생으로 먹지 않고 지금 추천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밥으로 해서 드시면 이 알리신은 사실은 조금 감소를 해요. 그렇지만 마늘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들은 더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익혀 먹어도 또 생으로 먹어도 굉장히 좋은 건강식품 중에 하나가 바로 마늘입니다. 그 마늘 찹쌀밥은 그걸 뭐 어떻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내장 지방을 빼줄 수 있는 이 마늘 찹쌀밥은요, 이 맵쌀과 현미 찹쌀 비율을 7대3 정도로 씻어가지고 불려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밥을 안칠 때 간마늘 2스푼 정도 이것을 잘 섞어가지고 밥을 지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리면은요, 이 마늘 찹쌀밥 이거 지을 때 조금 익숙해지면 위에다 마늘을 이게 편마늘로 해서 넣어주셔도 좋겠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실제로 꾸준히 하고 있는 운동이기도 한데요. 우리 탄수화물을 우리 몸에서 쫙 빼주는 탄수화물 커팅 운동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거든요. 네, 가정에서도 손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운동이니까 시청자분들도 함께 따라해 주세요. 탄수화물 커팅 운동. 내장 지방이 많이 쌓이는 이 아래 뱃살을 잡아주는 운동인데요. 자, 의자에 앉아서 양손을 엉덩이 옆으로 의자를 잡고 두 다리를 펴니다. 그리고 다리를 바닥에 닿을 듯 말 듯 이렇게 내렸다 올렸다 해주시는데요. 이때 중요한 게 반동을 이용하지 않고 천천히 내렸다 올렸다 이렇게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이 다리를 올릴 때 이 배에 이제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 동작을 10번 하고 또 쉬었다 10번 이렇게 하루 3분 정도 하시고요. 좀 내 몸에 코어 근육이 좀 생겼다 하시면 점점 시간을 좀 늘려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쌀로 찐 살을 빼는 방법. 자, 엄지닥터스 분들이 알려주신 이 처방전. 아까 만나봤던 이 2명의 사례자분들이 직접 체험해 보셨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떻게 되셨을지 영상 만나보시죠.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가 문제인 사례자들의 건강 상태는? 지금 제가 검사를 해보니까 몸의 순환은 확실히 안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배가 차서 그런지 뱃살이 좀 그렇게 안 빠지더라고요. 맞아요. 그 먹는 거 줄이는 것보다 저 먼저 해야 될 게 배를 따뜻하게 하는 게 더 먼저 사실은 해야 되는 거거든요. 배가 차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게 순환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사실은 이제 체중을 일단 줄이는 게 맞는데 체중 잘 안 줄잖아요.
우리가 해봤지만. 진짜 살이 저렇게 안 빠질 때는 누가 선생님처럼 저렇게 알려주면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도움되죠. 밥을 바꾸셔야 돼요. 다른 걸로, 좋은 걸로. 현미를 조금만 먹어도요. 흰쌀 한 공기 다 먹는 것만큼 힘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구성을 완전히 바꾸면 적게 먹어도 괜찮거든요. 마늘 찹쌀밥 한번 먹어보는 게 어떨까요, 우리도? 엄지 선생님이 밥만 바꿔도 살이 빠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늘밥을 하고 있거든요. 마늘 찹쌀밥을 지어 드시는데 뭐 맛있게 드시는 것 같죠? 색깔만 봐도 벌써 건강식이라는 티가 나네. 네. 좀 아린 맛이 느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보통 밥하고 별 차이 없어갖고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밥 조금 펐어요. 밥이 절반으로 줄어. 네. 먹기도 편하고 향도 나지 않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디서나 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간이면 이제 간식 드시는 시간이었는데 네. 간식을 치우신 것만으로도 뭐 그렇죠. 뚱뚱하신 분들이 관절에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운동이네요. 의자에 앉아서 하니까. 쌀로 찐 살을 빼기 위한 일주일간의 도전. 확실히 일주일 동안 그래도 식단도 관리하고 운동도 조금씩 해보니까 몸이 좀 가벼워진 느낌이고 결과가 어떻게 좋게 나올지 많이 걱정되네요. 자, 일주일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 일단은 표정은 좀 밝아지신 것 같아서 너무 보기가 좋은데 과연 어떤 변화가 생겼을지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게 중심부로 좀. 보기에도 그냥 몸이 좀 많이 따뜻해진 것 같아요. 선생님, 이거 얼마나 좋아진 건가요? 우선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내장 지방이 많아가지고 이 대사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였는데 일주일 동안 이렇게 운동도 하고 또 탄수화물 제대로 먹었더니 확실히 체온이 높아진 것이 보이시죠? 예. 이 찹쌀과 마늘이 몸에 열을 올려주면서 내장 지방도 빠질 수 있게 도움이 된 것 같고요. 복부의 온도가 많이 달라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다이어트를 하고 계시지만 잘못된 탄수화물 섭취로 비만이셨던 두 번째 사례자의 결과 보여주세요. 자, 역시 체온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우와. 예, 이 정경옥 씨 역시 이 내장 지방이 있어서 상체에는 열이 몰렸는데 하체나 손발이 굉장히 차가웠었거든요. 이제 일주일 지난 결과를 보시면은 이렇게 전신에 고르게 열이 퍼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사진으로만 봐도 지금 열이 오르면서 막 내장 지방도 녹았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보다 살이 얼마나 빠졌을지가 너무 궁금한데 어떨까요? 자, 두 분의 체성분 결과도 그러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우와. 자, 체험 후 보이시죠? 빠졌어. 야,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을 생각하면 이거 꽤 많이 예. 효과를 본 건데요. 일주일에 4kg라니요. 굉장하죠? 두 분 모두 몸무게가 4kg, 2kg 예, 감소했는데 특히 굶지 않고 밥을 그래도 먹으면서 하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체중이 줄었다는 게 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체지방량 위주로 줄었다는 거는 또 큰 의미의 변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쌀로 찐 살을 빼는 또 하나의 방법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내장 지방을 잡는 최후의 저격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밥을 바꾸면 밥상이 바뀐다. 내장 지방 잡는 최후의 저격수. 아직 한 발 남았다. 지방 빼주는데 좋고요. 확실히 몸도 좀 가벼워지고 중성지방하고 내장지방에 모로오렌지가 좋다고 하셔서 모로오렌지에서 나오는 모로실이라는 건데요. 모로실? 마트를 밥 먹듯이 가는 제가 모로 오렌지를 모르는데요 지금. 여기서 하나 더 놀라운 결과가 있다. 여자들의 최대 고민 뱃살.
그러니까 몸무게가 많이 뭐 안 빠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3인치가 빠졌다는 얘기죠. 네, 거의 한 2, 3인치 정도 빠진 거고. 내가 당뇨 전 단계라 이거에도 좋다고 해서 사서 먹고 있거든요. 살도 좀 빠진 것 같아서 안 맞던 옷도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아서 요즘엔 더 열심히 먹고 있어요. 모로 오렌지의 정체는 모로시. 이게 오렌지 맞습니까? 근데 이름이 오렌지 같진 않은데. 그리고 색깔도 지금 오렌지색이 아니에요. 근데 마트에서 저는 진짜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요? 근데 저 이런 거 뒤처지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빨리 좀 알려주세요. 유하나 씨? 당신은 모르실 거야. 본인 정말 엉뚱한데 욕심 있으셔. 자, 과연 뭘까요? 모로 오렌지라는 게 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내장 지방 저격수, 붉은 보석, 모로실. 내장 지방을 저격한다고요? 네, 이 모로실은 모로 오렌지의 추출물인데요.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인정이 되어 있는 개별 인정형 원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생과 형태로는 수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생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모로실 리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어디 가면 볼 수 있나요? 알려주시면 당장 갑니다, 지금. 당장 가요? 네.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네, 이 모로 오렌지는 이탈리아의 최남부 지중해 한복판에 위치한 시칠리아 섬에서 자랍니다. 시칠리아 하면 또 우리 돈 콜레오네 가문의 시작이 있었다. 영화 대부의 어떤 배경이 됐던 섬인데 지중해에서 최대 섬이고요. 네. 여기 에트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유럽에서 가장 높은 활화산, 아직 활동 중인 화산이 있는 그런 어떤 섬으로 또 되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이 시칠리아가요, 낮과 밤의 그 기온차가 10도 이상 굉장히 좀 크게 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모로 오렌지가 이 시칠리아의 극한의 그런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스스로 항산화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죠. 수백 년 전에는요, 일반인들은 먹지 못하고 왕족이나 좀 특권층에서만 먹을 수 있었던 아주 귀한 과일이었다고 합니다. 주로 이거 약용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지중해, 연안 그리고 유럽 사람들입니다. 뭐 색깔도 색깔이지만 이 항산화 작용 그리고 항염증 작용이 있어서 우리 몸속에서 염증 그리고 독소를 제거하는 데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죠. 자, 그런데요. 이 모로 오렌지의 생과를 우리가 구할 수가 없잖아요.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먹는지 궁금한데요. 네, 이 모로 오렌지가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포만감을 주기도 하고 또 오래 유지시켜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중해 사람들의 식단에서 자주 발견이 되는데요. 혹시 지중해 식단은 많이 들어보셨죠? 들어봤죠. 들어봤죠. 그 지중해 사람들이 왜 날씬하고 미인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갖고 또 엄마들 사이에서 지중해 식단, 지중해 다이어트 이런 거 되게 유행했었거든요. 그리스 식물 이런 거. 이 지중해 식단을 좀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 미국에서 매년 최고의 다이어트 식단을 조사해서 발표를 하는데요. 무려 5년 연속 1위에 선정된 게 바로 이 지중해 식단입니다. 이 지중해 식단을 좀 살펴보면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는데 가장 이제 아래 칸을 보시면은요, 뭐 신선한 식물성 식품들이 위주가 돼요. 그래서 채소, 과일, 견과류, 올리브 오일 이런 것들은 거의 매끼 기본으로 섭취를 하는 음식들에 해당되고요. 두 번째, 연어라든지 이런 이제 생선이나 해산물은 일주일에 2번 이상 섭취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네. 그리고 뭐 달걀, 치즈, 요거트 이런 것들은 주 단위로 적당량 섭취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맨 위에 보면 육류, 당류, 인스턴트 음식들 이런 것들은 이제 소량으로 조금만 섭취하는 것이 이제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중해 사람들이 이렇게 식탁에 굉장히 다양하고 건강한 식재료들이 많이 올라오게 되는데 이 중에서도 모로 오렌지는 샐러드 소스로 주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샐러드용 소스로만 먹어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어떤 강력한 성분이 있는 것 같은데. 자,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로실의 핵심 성분 시아니딘 3 글루코시드. 시아니딘 3 글루코시드. 네. 이거 어렵습니다, 선생님. 네, 앞에 사례자분들의 다이어트에 도움이 됐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 핵심 성분이 이 시아니딘 3 글루코시드거든요. 모로실의 항염 성분이 풍부한 이유가 파이토케미컬 성분 덕분인데 그 그리스어로 식물이란 뜻이고 케미컬은 우리가 화학, 그러니까 식물성 화학 물질이 들어있다. 이게 왜 생겼느냐.
식물은 움직일 수 없잖아요. 네. 그럼 고스란히 당해야 되는데 해충들이 오면 어떡하겠어요? 얘를 없앨 수 있는 물질을 스스로 만들어내야 되겠죠. 자신을 보호하는 물질. 네. 그게 바로 파이토케미컬이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파이토케미컬 중에서 항산화 성분의 대명사로 알려진 게 안토시아닌, 검붉은 과일이나 채소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것도 있지만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또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만성질환 예방이나 암 예방은 물론이고 여러분 피부 노화를 또 늦추고 또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줘서 시력과 심장 혈관을 보호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또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가 있는데요. 6개월간 매일 400mg의 모로실 분말을 섭취한 그룹에서 이 복부 지방량이 10.84% 감소했고 또 내장 지방량은 14.91% 감소했습니다. 또 피하 지방량은 10.68% 감소, 그리고 허리 둘레는 3.55cm 감소, 그리고 엉덩이 둘레는 2.83cm 감소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일반 오렌지와 비교를 해보면 890%나 더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890%면 거의 뭐 9배 이상. 8, 90% 아니고요? 네, 890%. 8, 9배 정도가 있다는 거죠. 야. 이렇게 안토시아닌 성분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나요? 네, 이 모로 오렌지에는요, 독특하게 루비 유전자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요. 이 루비 유전자가 바로 안토시아닌 색소를 만들어내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 오렌지에는 이 루비 유전자가 발견되지 않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모로 오렌지가 가장 붉은색에 가까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정말 검붉은색이죠. 예. 이 모로라는 단어가 이탈리아어로 검은 흑갈색을 뜻한다고 해요. 이 검붉은 모로 오렌지 속에 안토시아닌에 대해서 제가 좀 쉽게 이해시켜 드릴게요. 제가 실험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물과 요오드 용액을 섞으면 이 갈색이 되죠. 이 투명한 물은 우리 몸, 그리고 요오드 용액을 활성산소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상태가 활성산소로 가득 찬 우리 몸 상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모로실을 넣으면 투명해집니다. 이 활성산소가 제거된 몸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오, 색이 싹 투명해지네요. 이게 우리 몸이라고 생각하니까 확 이해를 했어요. 헉, 신기하다. 그렇죠. 이제 비타민C는 활성산소를 억제해주는 대표적인 항산화제인데요. 근데 이 모로실이 비타민C에 비해 이 항산화력이 최대 370%나 더 높다고 하네요. 그런데요, 이 시아니딘 3 글루코시드 이게 어떻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거죠? 네, 일단 다이어트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든 지방을 줄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시아니딘 3 글루코시드가 지방세포의 성장을 막고 또 지방세포의 크기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고지방 시기를 섭취한 동물에게 이 모로 오렌지 추출액을 12주 동안 투여를 했더니 대조군 대비해서 서해부와 복부 지방세포의 크기가 2배 이상 감소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를 할 때는 이 지방세포의 크기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방이 다른 조직, 뭐 간이라든지 췌장이라든지 이런 다른 조직에도 저장이 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뭐 당뇨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사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일단 지방세포의 크기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전자 수준에서의 실험 결과를 보면 이 모로실이 지방세포 내에 세포 내 체지방 축적도 막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고지방 시기를 섭취한 동물에서 이 모로실을 12주간 섭취하게 했더니 체지방 합성 유전자가 40에서 50%가량 억제되었다고 합니다. 네, 또 비만한 지에게 시아니딘 3 글루코시드를 투여한 후에 이제 열화상 카메라로 관찰을 했더니 이제 붉게 보이는 부분이 생겼는데요. 에너지 대사가 활발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에너지 대사가 활발해지면 기초 대사량이 높아지고 그만큼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겠죠. 제가 실험 하나를 더 준비했는데요. 네, 고체 기름은 체내 지방으로, 가스 점화기는 모로실로 좀 가정을 해볼게요. 이 알코올 램프가 지방을 태우고는 있지만 이대로 둔다면 이 지방을 다 태우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가스 점화기로 가정한 이 모로실의 도움을 좀 받아볼게요. 자, 이렇게 고체 기름이 빨리 태워져서 사라질 수 있겠죠. 이 당연해 보이지만 사실 몸속에서 이 지방을 태우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어려운 일을 조금 시아니딘 3 글루코시드가 더 쉽게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겠죠? 네, 앞에서 이 지방세포가 늘어나다가 남는 지방들이 간이나 다른 조직
이렇게 저장되기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2형 당뇨병과 같은 건강 문제로도 우리가 이제 이어질 수가 있는데 이 모로실은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포도당 수치를 낮춰서 제2 당뇨병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자, 근데 혹시 모로실을 먹을 때도 좀 조심해야 될 게 있나요? 네, 권장 섭취량을 지키셔야겠죠. 네. 하루 섭취 권장량은 400mg이니까요. 기억하시는 게 좋겠고, 또 이제 원료를 확인하실 때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받았느냐 이걸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임산부 또는 특이 체질인 분들, 또 특이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전문의와 상의 후에 섭취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다이어트를 위해서라면 적절한 식단과 운동을 병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온이 뚝 떨어지며 사람들의 발길마저 끊긴 공원. 그곳에서 살을 내는 추위에도 운동 중인 한 사람을 마주할 수 있었다. 61세 이진희 씨. 건강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여기저기 막 아프기 시작하고 그래서 정말 고민 많아요. 병원 가는 것도 그래서 사실은 두려워요. 문제가 있을까 봐. 운동이라도 하지 않으면 건강이 더 나빠질까 두렵다는데 겉으로 보기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이진희 씨. 과연 그녀에겐 어떤 건강 문제가 있는 것일까? 자세한 사연을 들어보기로 했다. 허리가 너무 많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갔어요. 그랬더니 협착증 진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피검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피검사를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고지혈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약을 지금 꾸준하게 먹고 있어요. 2년 전 허리 통증으로 찾은 병원에서 뜻밖의 고지혈증 진단을 받게 됐다는데 문제는 그 이후부터 각종 통증들이 그녀를 괴롭혔다고 한다. 고지혈증 진단은 받았는데 웬만하면 약도 먹지도 않고 다녔어요. 그냥 없어지겠지. 그러니까 아파도 참고 그냥 운동하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손발이 저려가지고 오그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119도 부르려고 했었거든. 너무 아파서 눈물이 막 나요. 눈물이. 지금은 약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고 하는데 서랍장엔 각종 염증 질환 약들로 가득한 상황이었다. 감기 걸려도 잘 낫지도 않고 맨 염증만 생기고 장염에다가 위염에다가 또 어디 다치면 낫지도 않아요. 종합병원이에요. 내가 종합병원.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각종 영양제도 챙겨 먹고 운동도 꾸준히 해보지만 건강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었다. 더구나 최근엔 심각한 통증까지 찾아왔다는데 요즘에 걱정이 이게 여기 가슴이라고 해야 되나 심장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쪽이 조금 찌릿찌릿하고 뚫어지는 느낌? 옆에서 이제 우리 신랑이 이제 보고 당신 분명히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아. 일단 검사를 받아봐야 될 것 같아. 당신이 그런 경우가 자주 있으니까. 실제 인터뷰 도중 갑작스런 가슴 통증을 호소하기도 했는데 과연 그녀의 건강은 어떤 상태인 것일까? 자세한 검사를 진행해봤다. 이진희님 검사 결과 현재 고지혈증을 앓고 계시기도 하고 지금 가슴을 쥐어짜는 통증, 압박감 이런 증상들을 방치하게 되면 협심증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행히 현재 초음파 검사상에서는 명확하게 협심증 소견은 나오지 않았지만 명백한 협심증의 위험인자인 고지혈증을 지금부터 관리를 하지 않으면 협심증의 위협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협착증은 물론 고지혈증에 협심증으로 악화될 위험한 상황에 노출된 이진희 씨.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답답하고 암담해요. 사실 많은 사람이 그런 병을 앓고 있었거든요. 제가 직접 봤거든요. 근데 겁나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나름대로 관리를 했어요. 그랬는데도 이렇게 의심 진단이 나오니까
정말로 답답하네요. 꾸준한 관리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이토록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이진희 씨 건강 상태가 굉장히 심각해 보이는데요. 요즘 이렇게 고지혈증을 방치해서 건강이 더 악화된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5명 중에 1명 정도는 고지혈증을 앓고 있을 정도로 많은데요. 이분들 공통점을 보면 다들 중년 여성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심지어 이분은 고지혈증이 지금 심해지셔가지고 합병증까지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고지혈증이 정말 위험한 이유가 협심증이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하는 다양한 심뇌혈관 질환을 유발한다는 게 아주 중요하겠죠. 그런데 지금 이분은 운동도 참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왜 고지혈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그래서 제가 이분의 검사 결과지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리고 원인을 찾았습니다. 이 원인은 바로 내장지방 때문이었어요. 모든 질병의 원인이 내장지방 때문이다? 이진희 씨의 경우 겉으로 보기엔 말라 보였지만 겉옷을 걷어내자 나이살이라 부르는 뱃살만 유독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뒤에서 저를 갖다가 이름도 있는데 또 이름이 하나 또 생겼어요. 개미, 메뚜기, 더 나아가서는 캥거루. 일단은 웃고 마는데 저한테는 그게 스트레스인 거죠.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일단 또 아파요. 팔다리는 가늘고 배만 나오는 거미형 체형인 이진희 씨의 경우 체중은 정상이지만 내장 지방은 상당히 많이 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녀를 괴롭히던 허리 통증, 고지혈증, 심장질환까지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바로 내장 지방이었던 것. 이 내장 지방이 많아지면 혈액 속으로 유입되는 지방들이 많이 돌아다니게 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내장 지방이 많아지면 염증 물질을 엄청 뿜어낸다는 거잖아요. 네. 한의학에서도 이 내장 지방이 많아서 염증 물질을 많이 뿜어내는 상태, 이것을 화독, 열이 많은 상태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이 열이 많아지면 몸에 순환이 잘 안 되면서 담음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담음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순환이 안 될 때 생기는 노폐물과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건데요. 이 한의학에서는 이 담음을 만병의 근원이라고 보고 있고 그 위험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장 지방은 염증 유발 물질을 분비해 혈압을 높이고 인슐린의 역할을 방해하게 되는데 또한 혈관 내 지방이 쌓이도록 유도해 각종 대사 질환을 불러일으키고 심뇌혈관 질환 위험을 높여 돌연사까지 유발하게 된다. 실제 내장 지방이 많은 경우 심장혈관 질환이 증가할 위험이 2.2배 높아진다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왜 중년 여성들은 내장 지방이 많은 것일까? 이 내장 지방의 위험성은 저도 너무 잘 알죠. 이 여자들과 내장 지방은 피할 수 없는 숙명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실제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폐경 전 32.1%에 그쳤던 복부 비만율이 폐경 후에는 44.5%까지 증가가 된다는 거죠. 이 여성 호르몬 감소가 내장 지방 축적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여성의 경우는 30세를 정점으로 해서 계속 에스트로겐 수치가 떨어지는데 약 49세 정도가 되면 거의 70%의 여성들이 이 갱년기 증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오는 환자분들도 보면은 이 갱년기 때문에 내장 비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질환들이 따라와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사실 내장 지방으로 좀 고생을 했었거든요. 그래요? 네. 지금 모습으로 전혀 상상이 안 가는데. 네. 뭐 솔직히 저도 제 몸에서 성인 여성 1명이 나간 거라고 지금 뭐 환자분들이 저를 오랜만에 보시는 분들은 오시면은 원장님 어디 갔냐고 찾는 분들도 계세요. 그 당시에 같은 경우에는 내장 지방 때문에 고지혈증도 있었고 혈압도 높았고 그다음에 당뇨병도 이제 위험 단계까지 왔었고요.
내장 지방이 정상적으로 되니까 이런 것들이 다 없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됩니다. 잘 됐네요. 예. 사실 뭐 저도 원장님에 비하면 진짜 세 발의 피긴 하지만 저는 이제 원장님의 한 절반 정도 감량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내장 지방이 얼마나 안 좋은지 또 얼마나 빼기 힘든지 정말 잘 절감하고 있죠. 40kg 감량에 성공하고 건강을 되찾은 이태원 한의사. 20kg 감량에 성공. 다이어트 전문가로 거듭난 허수정 가정의학과 전문의. 그들이 경험을 통해 깨달은 내장지방 제거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이 내장 지방이라 그러면 다들 와닿지가 않는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곱창 있죠? 그 사이사이에 낀 기름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그렇게 먹을 것에 네. 또 비유하시니까 조금 제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 내장 지방이라는 게 결국에는 내장 안에 쌓여 있는 지방이기 때문에 외관상에서는 쉽게 확인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받아봐야지 내장 지방이 어느 정도다라고 알 수가 있는데 간혹 이제 나는 허리둘레가 많으니까 뭐 내장 지방이 있을 거야라고 하시는데 이게 이 중에는 피하 지방이 두꺼워서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내장 지방과 비례한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이제 저희가 그냥 누웠을 때 배가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것을 상상하시기 쉬운데 또 막상 이렇게 출산을 하시고 하시는 분들 보면 옆으로 이렇게 살이 이렇게 처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도대체 뭘 보고 확인하는 거냐라고 물어보실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입니다. 제가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것이 많다면 내장 지방이 많이 쌓여 있을 확률이 높다. 그것은 바로 셀룰라이트입니다. 셀룰라이트가 내장 지방을 알리는 신호다? 지방의 체액과 노폐물이 결합된 셀룰라이트. 피하 지방에 울퉁불퉁 올라와 많은 여성들에게 고민을 안겨주고 있는데 셀룰라이트와 내장 지방,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그 진실을 파헤쳐보기로 했다. 서울의 한 주부교실. 건강과 다이어트를 위해 오늘도 운동 삼매경에 빠져 있었는데 50세 이상으로만 구성된 이들의 가장 큰 고민은 역시나 뱃살이 고민이에요. 빠지기는 빠졌는데도 옛날 젊었을 때 같이 안 빠져요. 이 뱃살 좀 빠진 게 이 정도 그래도 팔다리는 가늘은데 그게 나이 먹으면 그 호르몬 때문에 그런가 봐요. 정도는 다르지만 모두들 뱃살 때문에 고민이었다. 그렇다면 셀룰라이트는 어떨까? 셀룰라이트 있으신 분 있으세요? 셀룰라이트라고 뭐 해서 보면 여기 다 그럼 혹시 셀룰라이트 있으세요? 당연히 있죠. 복부에도 있고 허벅지에도 있고 팔뚝에도 있고. 팔뚝, 허벅지, 복부 이곳저곳에 셀룰라이트가 올라온 상태. 오렌지 껍질처럼 울퉁불퉁하게 올라온 셀룰라이트 때문에 고민이었는데 보통 이 셀룰라이트가 어디 나타나느냐만 관심을 가지시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셀룰라이트의 심각도, 단계거든요. 네, 맞습니다. 셀룰라이트가 얼마나 단단하고 많이 생겼느냐가 중요한 지표가 될 수는 있습니다. 1단계는 그냥 외관상으로는 괜찮은데 누르거나 비틀었을 때 살짝 요철이 보이는 정도. 2단계는 이제 비틀거나 눌렀을 때 셀룰라이트가 전형적으로 잘 보이는 단계를 말합니다. 3단계는 누르지 않아도 그냥 외관상 셀룰라이트가 보이는 걸 말하고요. 마지막 4단계는 커다란 덩어리의 형태로 요철이 울퉁불퉁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지금 영상 속에 있는 주부님들 보면은 2단계와 3단계 사이에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런 것 같아요. 저렇게 3단계 같이 보이는 분들은 내장 지방이 많이 쌓여 있을 확률이 높겠죠. 이런 분들은. 그렇죠. 검사를 한번 꼭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셀룰라이트 단계가 높으면 내장 지방도 많을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다. 셀룰라이트가 거의 없는 주부와 2단계 셀룰라이트를 가지고 있는 주부, 그리고 상태가 심각한 3단계 셀룰라이트를 지닌 주부의 내장 지방 상태를 측정해 보기로 한 것. 그 결과 외관상으로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지만 셀룰라이트 단계가 높아질수록
내장지방 레벨 역시 높게 나타났다. 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일까? 이 셀룰라이트를 내장 지방을 확인하는 척도로 사용하는 이유, 바로 이 순환 때문에 그런 건데요. 한의학에서는 살이 좀 찌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생기는 담음을 습담이라고 부릅니다. 이 습담이 많이 생기게 되면 이 만성 염증 상태, 또 화독이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셀룰라이트라는 게 지방 사이에서 섬유화가 되어서 잘 생기는 거잖아요. 결국 이 한의학에서는 이 습담과 화독이 이 결과물로서 이 셀룰라이트가 생기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쌓이게 되면 몸에 만증염증을 일으키는 거니까 미리미리 관리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보면은 이 셀룰라이트를 미용적인 문제 때문에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셀룰라이트가 좋아진다고 한들 이 몸의 염증을 만들어내는 공장인 내장 지방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내장 지방을 없애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만병의 근원, 내장지방을 빼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내장지방을 빼기 위해 안 해본 게 없다는 한 사람을 만나보기로 했다. 예? 아,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 많이 기다렸어요? 아, 예, 최미영 씨 맞으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누뚱이 딸을 키우는 재미에 푹 빠져있다는 54세 최미영 씨. 아이의 등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라고 하는데. 우리 계단 한번 볼게요. 계단 해야지. 운동. 저는 일주일에 한 2-3번은 이걸로 운동해요. 계단 오르고 내리고. 이게 그래도 운동이 돼서 괜찮더라고요. 같이 올라가요. 운동 같이. 그럼. 아니, 몇 층이십니까? 13층. 얼마 안 돼. 금방 올라가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제작진. 결국 그녀의 등살에 못 이겨 함께 계단을 오르기로 했다. 그런데 아직 4층밖에 오르지 않았는데도 식은땀을 흘린다? 이제 조금 힘들어 보이시는 것 같은데요. 너무 힘들어 진짜. 계단 이거 올라가는 게 운동이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해야 돼. 내가 진짜 이놈 뱃살 때문에 정말 죽겠어. 점점 불어나는 뱃살을 빼기 위해 13층이나 되는 계단을 오르고 혈액순환을 위해 복부 찜질팩까지 할 정도로 내장 지방을 태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최미영 씨. 제가 이게 내장 지방이 있고 혈액 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는 이거를 항상 이렇게 배에다 대고 있으면은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우리 집에서 제가 제일 사랑하는 애예요. 너무 좋아 얘가. 그녀의 노력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내장 지방의 위험성을 알기에 매일 걷기 운동을 하는 것은 물론 채소와 단백질을 고루 섭취하며 식단 관리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제가 지금 뭐 이제 이런 복부 비만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는 제가 좋아하는 탄수화물 좀 줄이고 단백질 위주로 제가 지금 먹고 있어요. 삶아 먹거나 무쳐 먹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예전엔 돼지고기를 볶거나 구워서 섭취했다면 지금은 내장지방 관리를 위해 돼지고기를 삶아 기름을 쫙 뺀 다음 수육으로 섭취하고 있었다. 점심에는 콩밥과 돼지고기 수육으로 단백질을 채우고 저녁엔 아이와 함께 고등어 구이로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었다. 식사 후 설거지를 마친 뒤 무언가를 꺼낸 최미영 씨. 약봉지 같아 보이는데. 어머니 지금은 무슨 약 드시는 거예요? 이거 장청소 하는 약이요. 장청소요? 제가 변비가 너무 심해요. 너무 심해가지고 또 여기에 써 있어. 다이어트에도 좋다고. 그래서 이제 변비도 심하고 살도 뺄 겸 해서 먹는데 일주일에 하나 정도는 마시는 것 같아요. 올해로 5년째 장청소약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내장지방 타파를 위해 노력 중이었는데 갱년기에 오면서 몸무게가 한 15, 16kg가 쪘어요. 갑자기 살이 그렇게 찌니까 제 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병원에 가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고지혈, 고혈압, 당뇨 이렇게 안 것도 너무 다행이지 않라고 만약에 모르고 넘어갔으면은 그냥 살찌는 거겠지라고 하면서 티는 안 나는데 큰일 날 뻔했다고 빨리 이거 관리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되게 무섭게 말씀하셨어요. 실제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전 단계를 진단받은 최미영 씨. 현재 그녀의 몸무게는 68kg에 허리둘레는 98cm. 내장 지방 레벨은 무려 13인 상태였다. 내장 지방의 위험성을 알기에 운동과 식단 관리를 병행하고 있지만 내장 지방은 전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었다.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살이 잘 안 빠지니까 고민이 되시겠네요. 최미영 씨 사연을 보니까 남일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건강을 위해서라도 다이어트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분은 운동도 하고 계시고 식단 관리도 하고 계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노폐물을 제거해 준다는 이제 소금팩 같은 걸로 관리도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관심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도 이렇게 보면서 조금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관리 방법에 좀 문제가 있어요. 아, 원장님도 그렇게 느끼셨구나. 네. 내장 지방 관리 방법에 문제가 있다? 너무나 건강해 보이는 식단에 운동까지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그래서 준비했다. 내장 지방 타파 솔루션. 2명의 전문가가 내장 지방 때문에 고생 중인 최미영 씨에게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했는데 내장 지방 타파를 위한 솔루션은 과연 무엇일까? 뭐 솔루션이라면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뭐야? 정말 백지 상태인 카드.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오, 이거 제가 드린 솔루션이네요. 네?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데요? 아, 예, 이게 백지가 아니라 흰색의 의미가 있어서 흰색 카드입니다. 지금 최미영 씨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을 완전히 지금 잘못 드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흰색 단백질을 추천해 드리는 겁니다. 단백질을 잘못 섭취했다? 돼지고기를 수육으로 섭취하면서 포화지방 대신 단백질을 섭취했고 고등어 역시 단백질과 불포화지방산을 고루 품은 건강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 것일까? 한의학적으로 볼 때 다물도 생기게 되면 아랫배나 이 위장이 차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순환이 안 되면서 계속 또 살이 찌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최미영 씨 드시는 것 같은 경우에는 찬 음식의 성질이 하나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돼지고기보다는 배를 좀 따뜻하게 해주는 따뜻한 성질인 닭고기 같은 것들로 먹는 것이 내장 지방을 좀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실제 최미영 씨의 경우 유독 복부가 차가운 상태였는데 내장 지방이 많이 쌓여 순환되지 않아 복부가 차가워진 경우 돼지고기처럼 찬 성질의 음식을 많이 섭취하면 복부를 더욱 차갑게 만들어 내장 지방이 쌓이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것. 그리고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 살이 찌고 화독이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 이 붉은살 생선인 고등어 구이는 기름진 단백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붉은살 생선인 고등어 구이보다는 좀 더 담백한 흰살 생선, 조기라든지 아니면 갈치라든지 이런 흰살 생선으로 드셔주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내장지방 타파를 위해선 기름진 붉은살 생선인 고등어나 연어보다는 조기나 갈치, 가자미 같은 흰색 생선을 섭취하는 것이 좋고 찬 성질의 돼지고기보다는 따뜻한 성질의 닭고기를 섭취하는 것이 좋다. 식물성 단백질 역시 마찬가지인데 찬 성질을 가진 보리나 귀리보다는 따뜻한 성질을 가진 율무나 찹쌀을 섭취하는 것이 좋고 느타리 버섯보다는 새송이 버섯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내장지방 타파를 위한 이태원 한의사 솔루션. 흰색 단백질을 섭취하라. 그렇다면 허수정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어떤 솔루션을 제시했을까? 그 정체는 녹색 카드? 제가 녹색을 드렸는데요. 지금 최미영 씨가 보면은 주기적으로 장 청소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내장 지방이 쌓여요. 장 청소를 하면 오히려 내장 지방이 쌓인다? 심각한 변비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장 청소약을 섭취하고 수시로 변비약을 복용해 왔는데 이 습관이 오히려 내장 지방을 쌓고 있었다는 것. 하지만 장 청소는 대장 내 노폐물을 배출하고 유익균을 키워 내장 지방 제거는 물론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복부가스를 배출한다거나 변비를 완화시킨다거나 하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인위적으로 장 청소를 하고 계시는 건데 사실은 이 장의 정상적인 리듬이 오히려 깨지고요. 장 내 세균총의 어떤 균형이 망가지기 때문에 오히려 만성적으로는 장의 운동 능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내장 지방이 더 쌓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이제 장 독소가 점점 더 생기니까 내장 지방이 쌓인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약을 써서 장 청소를 하는 것보다는 이 장이 가지고 있는 운동 능력을 스스로 키우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잎이 많은 녹색 채소의 경우에는 이렇게 식이섬유만 풍부할 뿐만 아니라 이 배의 지방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거든요. 다양한 녹색 채소 섭취로 장 기능을 높여주는 것이 필요한데 특히 시금치의 경우 식이섬유는 물론 염증 제거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K까지 풍부해 내장지방 제거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내장지방 타파를 위한 허수정 가정의학과 전문의의 솔루션. 녹색 식이섬유를 섭취하라. 이렇게 식단 관리하시면서 앞으로 운동까지 병행하시면 이 내장 지방 제거에 아주 도움이 크게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최미영 씨 사례를 보니까 네. 그렇게 막 별다른 운동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계단 오르기 정도가 다 하시는 것 같은데 이 계단 오르기가 뭐 열심히 꾸준히 하시면 내장 지방 타파에 도움은 되긴 합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 13층에 사시는데 13층까지 올라가시는 것도 무리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특별한 운동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름해서 이 운동은 허리 비틀기 운동입니다. 이태원 한의사가 추천하는 내장지방 태우는 운동법. 허리 비틀기 운동. 먼저 의자 앉으셔서 양 다리를 자신의 어깨 넓이 정도로 자연스럽게 벌린 다음에 베개나 쿠션을 양손에 잡은 다음에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게 무릎을 굽히고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자연적으로 상체는 뒤로 젖혀질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 잡고 있는 베개나 쿠션을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좌우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원장님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네. 해볼게요. 네, 제가 한번 옆에서 봐드리겠습니다. 네. 또 이 상태에서 좌우로 돌려주시면 돼요. 예, 아우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왼쪽, 오른쪽. 오른쪽. 예, 예. 너무 힘든데요? 배에 전반적으로 힘이 팍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제대로 코어 운동이 그렇죠. 되겠네요. 제대로 코어 운동이 되겠죠. 네. 이제 코어 운동을 할 경우에는 복부, 골반, 엉덩이, 척추를 감싸는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효과도 있고 또 그러면서 지방을 태워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지방을 태우니까 당연히 허리 둘레가 감소하겠죠. 네. 좀 더 난이도를 높이시고 싶으시면 요가 매트 같은 것을 바닥에 깔고 하시면 되는데 난이도가 더 높아진다는 이야기는 결국 상체를 좀 더 뒤로 젖히셔서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의 강도가 조금씩 더 세질 겁니다. 하루에 2번 10분씩 해주면 코어 근육을 키워주고 유산소 운동 효과까지 볼 수 있어 내장지방 타파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원장님이 알려주신 이 운동법이 중년 여성들에게 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폐경을 겪으면서 근육량은 점점 줄어드는데 배 쪽으로만 지방이 쌓이게 되잖아요. 근데 이 운동을 하게 되면은 엉덩이 근육도 생기고 코어도 잡아주고 해서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특히 중년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에 비해서 특히 뭐 더 기름지게 드신다거나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내장 지방은 많단 말이죠. 결국 식단 관리만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운동을 병행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지와 씨름을 하고 있는 한 사람. 최근 급격하게 늘어난 뱃살로 고민하고 있는 이 옥지 씨입니다. 아우, 그냥 안 잠겨지네 이거는. 이 바지는 더 죽네 또. 아니 뭐해 거기서? 아, 바지가 하나도 안 맞아. 이거 살이 쪄갖고. 언제 바지야? 지금 그게 맞아. 아이고 나이가 있는데 그거 안 맞지. 아이, 그럼 바지 좀 사주든가. 좀 새 바지 좀. 아이 바지 사주기 전에 뱃살 좀 빼 뱃살. 아이고 이래가 무슨 바지 타령이야. 이게 작년에는 이 바지가 맞았거든요. 맞았는데 올해 살이 엄청 많이 쪘어요. 지금 한 6, 7kg 찐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지가 이렇게 안 맞아요. 젊었을 때부터 패션에 관심이 많아 늘 체중 관리에 신경을 썼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체중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건강을 위해 가지고 뱃살 좀 빼고 옷도 이쁜 거 입고 놀러도 가고 건강하게 살면 좋지요. 식사 중인 이옥재 도전자. 본인은 평소 소식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아침하고 점심은 이렇게 소식하고 저녁은 샐러드만 먹거든요. 근데 이렇게 배가 나온다니까요. 뱃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그녀의 일상을 들여다봤습니다. 의외로 미스터리가 쉽게 풀렸습니다. 소식에 더해진 군것질 과식이 문제인 것 같죠? 잠깐 사이 잔뜩 쌓인 과자 봉지. 게다가 늘어지게 낮잠까지 즐기는 이옥재 도전자. 꿀잠 후 이어지는 것은 바로 또 간식 타임. 마치 아무것도 먹지 않은 사람처럼 야무지게 간식을 챙겨 먹습니다. 수박 뭐 이제 세 쪽 먹고 뭐 이거 하나 지금 먹는 중인데 제가 많이 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체중 증가의 원인 찾았습니다. 군것질을 자주 하게 되면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져서 혈액 내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 쌓이게 되고요. 또한 비만도도 높아지고 고지혈증이 나타납니다. 4개월 만에 지금 6, 7kg가 제가 쪘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여름철도 되고 해갖고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고 싶어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체중 감소를 통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이 옥재 도전자. 뱃살과 이별을 원하고 있는 또 한 명의 도전자. 한여름에 땀복이라니 살 빼기 전에 쓰러지겠어요. 아우 힘들어. 아우 힘들어. 힘들어. 이렇게 조금만 뛰어도 숨이 차고 너무 힘들어요. 죽어라고 운동을 하는데도요. 이놈의 살은 절대 안 빠져요. 땀을 빼면 체중계로 재는 몸무게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땀복을 입고 지속적으로 운동하는 것은 체온 조절이 잘 안 되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는 호르몬 분비가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오히려 더 안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탈수 현상이 와서 몸의 인지력과 운동 지속 시간이 줄어들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순재 도전자. 운동 후 그녀가 선택한 것은 바로 딸기잼이 잔뜩 발린 토스트. 탄수화물에 당까지. 아이고, 다이어트 중인 거 맞죠? 에? 제가요 운동 갔다 오면 너무 허기지고요. 이 배를 다 채우려니까요. 빵 같은 거 엄청 많이 먹거든요, 와서요. 그러니 살을 뺄 수가 있어야죠. 어느덧 저녁 시간.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식재료를 이용해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이순재 도전자. 아무래도 저녁엔 다이어트 식단을 드실 모양인데요. 에? 잠깐, 이 소리는 또다시 등장한 밀가루. 아이고 맛있겠네. 치즈까지 올린 애호박 부침개. 아이고, 망설일 거 없죠.
바로 먹어봅니다. 고소하고 짭짤하니 아유 계속 들어가죠. 점심도 그냥 혼자 있으니까 그냥 대충 때우고 근데요 밤만 되면 아주 배가 고파가지고요 참질 못해서요 아주 폭식으로 이어지거든요. 네. 간단하게 때우려다 보니 탄수화물이 또 탄수화물을 부르고 결국 3시간 만에 밥 5공기를 먹은 셈인데요. 제가 젊어서는요 진짜 날씬한데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이제는 좀 살을 빼서 건강한 삶을 살고 싶어서 출연하게 됐어요. 망가진 건강을 되돌리기 위해 도전을 결심한 이순재 도전자. 두 도전자의 건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어머 여기 웬일이야? 너는 웬일이냐 여기? 왜 왔어 여기? 언니도 알다시피 나 요새 살이 많이 쪄서 그래? 다이어트 좀 하려고 왔어요. 아유. 두 분이 아는 사이세요? 네, 맞아요. 두 사람 알고 보니 자매였군요. 어쩐지 완전 붕어빵이네요. 도전자들의 정확한 건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체성분 검사, 혈액 검사, 복부 CT를 진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이옥재 도전자의 상태는 일단 허리 둘레가 복부 비만을 나타내는 데 가장 중요한 지표거든요. 지금 이옥재님 같은 경우에는 허리 둘레가 89cm로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복부 비만인 상태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을 분석을 해봤더니 체중은 일단 표준 이상으로 높게 나오셨어요. 우리가 체지방률이 28% 이상이면 체지방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지금 이옥재님 같은 경우는 42.3%예요. 네, 보시면 이게 체지방 CT인데 이 녹색은 피하지방이라고 하고 그리고 빨간색은 내장지방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이옥재님 같은 경우는 이 면적이 562가 나오셨어요. 매우 심각하신 정도고 그러니까요. 내장지방은 이제 면적이 100 이상이면 우리가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내장지방이 지금 138로 높게 나오셨어요. 이 내장지방이 피하지방보다 독성이 5배나 높거든요. 근데 이 장들 속으로 염증 물질들을 직접적으로 분비를 하거든요.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가지고 있어서 당도 올릴 수가 있고 심근경색도 일어날 수 있고 뇌경색도 일어날 수 있고 암이나 치매까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고도 비만과 복부 비만은 물론 내장지방 과다로 심각한 질병 위험을 경고받은 이옥재 도전자. 동생 이순재 도전자의 검사 결과는 검사한 거를 봤더니 체중이 일단 높게 나오셨어요. 표준 이상으로 높게 나왔고 허리 둘레를 봤어요. 허리 둘레는 91cm예요.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우리가 보통 3고 질환이라는 걸 다 갖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체지방 CT 검사를 봤는데 이 피하지방을 보면 지금 이순재님 같은 경우는 532예요. 지금 내장지방도 139거든요. 내장지방이 100 미만이어야 돼요. 100 미만이 정상인데 139로 높게 나오셨습니다.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혈관 쓰리고에 심각한 합병증의 위험을 무시할 수 없는 이순재 도전자. 이처럼 한번 생기면 빼기 어려운 내장지방은 혈액 속으로 스며들어 혈관 비만을 불러오는 것은 물론 혈당을 올려 당뇨병 발생 위험을 높이게 되는데요. 또한 복부 비만은 대사증후군부터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 등의 중증 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비만인과 정상인의 암 발생률을 비교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비만인에게서 13가지 암 발생률이 높게 나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대장암의 경우 비만인 사람은 발생 위험이 2배가 증가하고 초고도 비만일수록 최대 3.7배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허리둘레가 5cm 늘어날 때마다 사망 위험률은 10%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내장지방 1kg은 피하지방 5kg에 해당되는 만큼의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성호르몬이 감소하기 때문에 신진대사가 느려지면서 몸속 장기 주위에는 내장지방이 쌓이게 되고 그래서 아무리 식이요법을 하고 운동을 해도 살이 잘 빠지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이상 지질 혈증이 있는 비만 환자가 매일 2.5km씩 조깅을 했음에도 내장 지방엔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살이 찐다는 건 지방 세포 수가 늘어난다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 세포 수가 아니라 부피가 최대 400배까지 커지며
인체의 주요 장기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건강을 해치는 내장 지방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걸까? 우리 몸에는 지방 분해를 하는 과정 중에 신호 전달 물질인 사이클릭 AMP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사이클릭 AMP를 활성화해서 축적된 지방 세포를 분해하는 성분이 바로 락토페린입니다. 락토페린은 혈관 속 영양분을 흡수하며 크기를 키우는 지방세포의 영양 공급로를 차단해서 지방세포의 크기를 줄이고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식이요법과 운동을 해도 복부 비만 탈출이 어려운 중년 여성들에게는 도움이 되는데요. 균형 잡힌 식사와 적당한 운동을 병행하면서 락토페린을 섭취하면 지방 분해를 유도하는 성분을 활성화해 중년의 고민인 내장 지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내장 지방과 이별하기 위한 자매의 도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도전 첫날. 뱃살을 줄이기 위해 운동을 시작한 언니 옥재 씨. 도전 시작하고부터 미니 짐볼 운동을 했더니 뱃살 빼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열심히 지금 운동하고 있어요. 무릎이 아픈 그녀가 선택한 운동은 바로 미니 짐볼 운동. 뱃살은 물론 옆구리살도 자극하며 복근을 강화해준다고 합니다. 운동 후에는 잊지 않고 챙기는 게 있다는데요. 락토페린이에요. 이거를 먹었더니 식욕도 많이 줄고 뱃살도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실제로 락토페린 섭취가 식욕 조절 호르몬인 렙틴 저항성 개선에 도움을 준 것이 확인됐습니다. 며칠 뒤 다시 만난 이옥재 도전자. 도전을 시작하고 옥재 씨의 식탁에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는데 확 달라진 옥재 씨표 건강 밥상. 내장 지방을 빼는 데 도움이 된다는 생선구이와 아보카도 샐러드. 잡곡밥으로 든든하게 끼니를 챙깁니다. 전에는 막 조금씩 소식을 했더니 이것저것 자꾸 먹게 돼갖고 살이 찌는 것 같아서 지금 좀 영양가 있는 걸로 식단을 바꿨어요. 도전의 끝이 보일 무렵 집 앞 산책을 나온 이옥재 도전자를 찾았습니다. 산책 중에도 잊지 않는 락토페린. 락토페린 먹고 나서부터 뱃살도 좀 많이 빠진 것 같고 바지 같은 것도 다 맞고 그래서 기분도 너무 좋고요. 상쾌하고 정말 좋아요. 옥재 씨 옷이 많네. 웬일이야 이거? 도전의 결과 기대해 주세요. 자, 이번엔 동생 순재 씨의 집. 검사 결과에 큰 충격을 받은 순재 씨. 생활 습관을 고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게 지방 모형이거든요. 제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이게 10몇 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요. 이제는 살부터 빼야 되겠다 해가지고 식단을 지금 바꿔봤어요. 그 첫 번째로 늦은 시간 폭식 습관을 고치고 건강하게 끼니를 챙기기로 한 그녀. 더불어 식사 시간도 정확하게 지키기로 했습니다. 알람까지 맞춰가며 식사 시간을 지켜 뱃살의 원인을 없애려는 건데요. 그런 그녀가 챙기는 또 하나가 있었으니, 자, 그것은 바로 락토페린인데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꾸준히 먹고 있거든요. 이거 먹고 나서요, 몸도 가볍고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굉장히 개운한 느낌이 들고요. 뱃살도 좀 들어간 것 같고 아주 좋아요. 실제 락토페린이 지방세포를 증가시키는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해 지방세포의 크기 및 무게를 줄인다는 연구 결과도 확인됐습니다. 이때 걸려온 전화 한 통. 언니 나야. 너 잘하고 있어? 언니 나 지금 이 채소도 먹고 토마토도 먹고 식단 관리하면서 잘하고 있어 언니. 나도 잘하고 있지. 열심히 하지 운동. 락토페린도 잘 챙겨 먹고 그래서 뱃살도 좀 많이 빠졌다. 그래 언니 다음 주에 병원에서 봐. 그래. 화이팅 하자고. 네. 도전 7일차. 운동에 나선 이순재의 도전자. 땀복은 벗어던지고 옷차림이 가벼워진 모습인데요. 무리하게 땀을 빼는 대신 가벼운 걸음으로 운동을 합니다. 운동할 때도 꼭 챙긴다는 락토페린. 운동을 하고 나서 락토페린을 먹으니까 지방이 쏙쏙 빠지는 것 같고요. 운동할 때 한결 수월해진 것 같아요.
운동하고 왔는데 한번 빠졌나? 몸무게나 재봐야 되겠다. 어머, 빠졌네. 엄마. 일주일 만에 1.1kg 감량. 일주일 남은 도전도 기대가 됩니다. 식습관을 180도 바꾸고 적절한 운동과 함께 락토페린을 꾸준히 섭취한 이옥재, 이순재 도전자. 자매의 도전이 이렇게 종료됐습니다. 두 도전자의 변화를 확인할 시간.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다시 한번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체크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앉으세요. 네. 결과 보고 너무 좋아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총 콜레스테롤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LDL 콜레스테롤이 134에서 119로 많이 떨어지셨어요. 2주 동안 이렇게 많이 떨어지신 거는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거고 체성분 검사를 볼 건데 보시면 체중이 2주 동안 69.5kg에서 66.8kg로 무려 2.7kg가 감량이 되셨어요. 복부 지방 CT인데 보시면 이게 지난번 거고 이게 이번 거거든요. 한눈에 보기에도 좀 많이 변했죠. 요번이 피하 지방이 532에서 511로 많이 줄어들었어요. 특히 내장 지방이 139에서 113으로 많이 줄어드셨거든요. 많이 줄었네. 이순재 도전자 체중 2.7kg 감량, 동시에 내장 지방도 대폭 감소했음이 확인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앉으세요. 네. 이옥재님 결과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체성분 검사를 볼 건데 지난번에 체중이 69.6kg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67kg으로 2주 만에 2.6kg이 빠졌어요. 그리고 허리 둘레도 지난번에 89cm에서 82cm로 정상 수치 내로 들어오셨어요. 복부 지방 CT 검사를 볼 건데 지난번에 562에서 이번에 면적이 524로 그리고 내장 지방 면적이 138에서 지금은 무려 112로 26이나 줄어드셨네요. 그만큼 비만으로 인한 각종 합병증에 걸릴 확률이 많이 낮아지셨어요. 이옥재 도전자 체중과 내장 지방 감소는 물론 허리둘레가 정상 범위 내로 돌아왔습니다. 두 분 결과를 봤을 때 규칙적인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 그리고 락토페린을 섭취를 하면서 체지방이 많이 감소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앞으로 이 세 가지 습관을 꾸준히 유지를 잘 하신다면 앞으로도 건강한 삶을 유지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언니랑 같이 도전을 했는데 결과가 좋게 나와서 너무 기분 좋고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습관도 바꾸고 락토페린을 챙겨 먹었더니 체중도 줄고 허리둘레도 줄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언니랑 나랑 건강한 삶을 위하여!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